정팔각형 모양의 식탁에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앉으려고 한다. A와 B 사이에 2명 또는 3명이 앉도록 둘러앉는 방법을 수록하시오. 2명 또는 3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명일 때랑 3명일 때랑 구분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A와 B 사이에 2명이 앉는다는 것은 A, B가 어떤 식으로 앉는다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2명이 앉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팔각이니까 이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제거하는 기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누는 거 말고 위치를 고정하는 게 있었죠. A와 B의 위치를 여기로 고정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만 A와 B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죠. 이해되죠? 근데 네. 왜 600이 아니라 2 곱하기 600인데 A와 B의 자리 바꾸는 거. 근데 값 돌리면 다 같지 않나요? 왜냐면 A와 B만 생각해보면 돌려서 뭐 같게 만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치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 C, D, E, F, G, H가 있는 경우라고 해봐. 이 상태에서 B와 A의 위치를 바꾸면 아무리 회전시켜도 똑같은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다른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A, B만 생각했기 때문에 회전하면 같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의? 맞아요? 맞잖아. 결국 회전시켜서 이제 동일한 경우를 만들어내는 건 모두가 다 앉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인원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찜찜한 표정인데? 3명일 때랑 근데 여튼 그래서 분할을 해보면 일단 진행해볼게요. 그래서 A, B 사이에 2명인 경우가 A, B의 자리를 바꾸는 거 하고 6팩토리얼 원임을 고려하지 않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다음에 A 똑같이 여기 있고 B 여기 있으면 3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 다 안 치더라도 회전하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율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원수열을 나누는 거 하다가 이제 고정시키는 걸로 넘어갈 때 이런 문제가 보통 생깁니다. 그게 원순열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질수록 점점 뭔가를 고정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단순히 이렇게 뭐 개수로 나누는 것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고정시켜서 회전을 제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나머지 상황이 다 납득이 돼야 돼요. 이 경우에 봐봐. C, D, E, F, G, H 다른 친구들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A, B의 위치 바꾸면 다른 경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시키면 똑같아지거든요. 저기서 A 위치 바꾸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A, B 위치를 바꾸면 달라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회전시킨 거하고 똑같다고. 이 상태에서 180도 회전시킨 거와 여기서 A, B 위치를 바꾼 게 똑같습니다. 근데 양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 상태에 A 위치. 그러니까 A, B의 위치를 바꾼 건 다른데 회전시킨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 봐봐.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보여줄게요. 현재 A, B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 이거잖아. 이 상태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 이제 E, D, C가 있고 F, G, H가 있으니까 양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이 말은 지금 얘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하고 얘를 180도 회전시킨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B, A 여기에 C, D, E가 오고 여기에 누가 오냐? A, F, G, H가 오겠네. 그렇지 않나?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A의 왼쪽에 E 뭐가 안 맞네? 저 때랑 같다는 거죠? 돌렸을 때. 돌렸을 때랑 원래 위치랑 같다는 얘기예요. 예. 이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두 자리는 저렇게 돌려도 그러니까
회전시키면 A, B의 위치가 그러니까 얘랑 직접 같아지는 게 아니네요. 네, 그게 아니고 회전시키면 A, B 위치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E 팩토리얼 곱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두 명 사이에 있을 때는 그- 같은 경우 아예 없어요? 안 생겨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칭 구조이기 때문이야. 사이에 두 명이 있으면 선택칭 구조가 아니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A, B 사이에 세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1 곱하기 6팩인 거예요. 1 곱하기 6팩. 그래서 K는 3이다. 근데 안 돌려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돌려봐도 이거 똑같은 거 생기겠네. 맞아 안 맞아? 그래요? 네.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납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죠. 4번. 얘는 진짜 좀 약간 치사한데.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1분만 사용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모두 사용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1분만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 말로만 문제를 푸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네 가지 색을 다 쓴다고 생각해버리면 문제를 잘못 풀게 되죠. 맞잖아. 얘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한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만 맞으면 색을 몇 개를 쓰든 중요하진 않은데 맞잖아요. 색을 다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규칙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최소의 색상은 몇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예요. 왜죠? 이유 말해봐. 그냥 이라고 하지 말고 한 면은 4개의 면과 인접합니다. 그 4개 인접한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은 색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반대편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편 짝이 3개 나오잖아요. 그럼 최소 3색이 있어야 얘를 규칙에 맞게 칠할 수 있는 거죠. 4색도 가능은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할은 3색과 4색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맞아요? 3색의 경우에는 그냥 3개의 색상만 뽑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칠해져요. 동의하시겠죠? 아니면 굴리면서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색상만 뽑으면 자동으로 칠해집니다. 맞지? 네. 4색의 경우에는 4색을 다 쓰는 거니까 뽑는 건 하지 않고요. 뭘 해야 되냐면 4개잖아. 그러니까 1회씩만 사용할 색이 2개 존재해야지.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같은 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 중에 이렇게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하나의 색상을 바꿔주는 차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1회만 사용할 색 2개만 그냥 고르면 돼요. 42예요. 6가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 42는 뭐냐면 1회씩만 사용할 색 2개를 고르는 거야. 왜냐면 이때도 2회를 사용해야 되는 식이 2개 존재하잖아요. 뭐 반대로 2회를 사용할 색을 골라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됐다고 쳐봐요. 그럼 나머지 2개를 채우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경원수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색상만 선택하면 경원수가 다 확정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조금만 친절하면 단 3개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었잖아. 약간 불친절 느낌이 약간 있다. 근데 노린 것 같다 그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5번 보겠습니다. 직사각순열인데 A와 B가 핵심은 이거죠.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맞아요? 네. 어차피 직사각순열은 여기에 대칭 구조여서 마지막에 2로만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10개죠. B는 A가 이미 앉았다고 쳤을 때 어디를 앉을 수 있습니까? 모서리 인접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잖아요. A 무릎에 앉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7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8P3이죠. 곱하기 2분의 1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죠? 예, 계산하시면 4번은 숫자도 커 짜증나게 다들 계산기 때렸겠지만 계산기 쓰지 말라고 하는데 다들 잘 쓰더라고. 넘어가 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상해? 우산의 천을 7등분하여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한 영역에 각각 하나씩 써놓으려고 한다. 이웃한 두 수가 모두 서로 소가 되고 싶다. (1부터 7까지면) 사실 서로소 관계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애는 누구냐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5의 배수 5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의 배수 7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문제다. 숫자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누가 눈에 확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6이 눈에 존나 들어와야죠. 6 혼자 2의 배수이며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6을 먼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 원순위를 고려할 거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6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냥. 자, 이제부터 원 아닙니다. 이제부터 원 아니에요. 7로 나눌 필요 없다고 내 말은. 근데 저렇게 고정시키면 서술형식에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1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6의 위치를 고려하여 이렇게 써주면 돼요. 6의 위치를 고정하여. 그럼 다 알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6의 위치를 고정했으니까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됐니? 그럼 6의 좌변에 누가 와야 되지?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애가 와야 되니까 157만 올 수가 있는 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157만 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럴 때 고민하지 말라 했지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그냥 1 오라고 써. 대신에 3P라고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6 사용됐고 1 사용됐고 5 사용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4칸을 채워야 되거든요. 맞잖아? 근데 6이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2, 4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냥 제 생각엔 자유롭게 나열하고 2, 4가 이웃한 경우를 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 곱하기 12 이러면 72가 되죠. 넘어가 되겠냐, 아가들? 넘어가도록 하겠다.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를 나타내는 순서상이 각각 111, 211, 312. 지금 색칠하는 방법이죠. 너가 나한테 물어본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거 쉬워서 이건 맞지 않았니? 이거 틀렸니? 얘는 30이죠. 아무튼 A는 30이죠. 이거 외울 지경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B는요? 30이
6으로 나눴기 때문에 3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 바닥면을 여기 바닥면을 그러니까 굴렸을 때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이 건너편으로 굴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않니? 맞는 건가? 왜 C를 틀리지 그러면? 이거 한번 세볼게. 이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0을 셀 때 우리가 어떻게 셌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30을 센 거란 말이지. 맞아요? 예, 똑같이 해보면 여기를 칠하는 게 6가지, 여기를 칠하는 게 5가지,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게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아니죠. 이거 4 팩토리얼을 2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4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4분의 1 곱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바닥면을 봐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답 똑같지 않아요? 외운 일본 노래고. 자,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두 가지 방법 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기를 바닥면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를 칠하는 거잖아. 그치? 같은 게 두 개가 없으니까 4팩을 2로 나누는 게 맞다고. 근데 왜 갑자기 4분의 1 곱하냐? 이거는 이 4개의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굴렸을 때 같은 경우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4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맞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를 바닥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바라보면 측면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원순위로 칠하는 거니까 4-1 팩이 맞죠. 근데 이건 굴렸을 때 같은 경우가 이 건너편으로 뒤집혔을 때밖에 없어요. 2로 나눠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 이게 세는 방법을. 영서야, 그치?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럴 리가. 왜냐면 A는 이 6개의 면이 다 동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색깔을 칠해놓고 굴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B는 왜 4분의 1이냐면 색깔을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굴리는 게 이렇게 김밥 말듯이 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세우는 건 안 되지. 색깔이 위치가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4개만 일치한다고. 굴렸을 때 일치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은 굴렸을 때 일치하는 게 2개만 일치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친구들 제발. 아니, 양옆으로 굴리는 거는 2분의 1에서 뺀 거예요. 잠깐만요. 양옆으로 굴리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세 번째 거요? 아니, 아,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건 안 되냐고? 아니 이렇게 굴리는 거. 어떻게 굴리는 걸 이해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굴러가면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근데 세우는 거 말고는 없잖아. 다른 거는. 이렇게 뒤집으면 같냐고 그런 건가? 이렇게 뒤집는 거? 네. 그런 건 다 같은 거지. 그냥 뭘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지금 경우의 수에 센 방법대로 세고 그냥 니네한테 줬을 때 이게 똑같은 도형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막 굴리는 거에 매몰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애당초에 이 첫 번째부터 여기다 6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막 굴러다닐 수 있는데 왜 어디가 바닥면인지 어떻게 알아?
바닥면을 칠하는 경험실 6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닥면이 어디 있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게 못 움직인다고 치고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그러면 못 움직인다고 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6을 곱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실제 움직일 수 있잖아. 실제 움직일 수 있는데 얘의 움직임은 굴러가는 거, 모양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굴러가는 거는 색상이 막 그 상태에서 굴려서 새로 칠해도 다 똑같은 경우인데 세우는 건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 칠했던 색상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작은 쪽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6을 곱하면 시작한다는 얘기가 여기에다 뭐 레드 컬러를 칠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걸 세워버리면 레드 컬러가 이제 측면에 있는 거잖아. 긴 쪽에 있는 거잖아. 이 6을 곱하는 건 여기에 레드 컬러를 칠했다 이런 얘기니까 다른 상황이 된단 말이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리는 것만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세우는 것만 반대로 세우는 것만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 친구 말 들으니까 혼란이 왔어? 케이스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져도 같은 또? 기분을 떠야 되나? 아니에요. 이미 굴리는 게 3차원이잖아요. 이미 굴리는 게 3차원이잖아요. 네? 이미 굴린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것든 다 고려한 거예요. 막 굴린다고 그냥 던진다고 생각해봐. 굴리는 게 색만 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도형을 굴리는 거예요. 색이 구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형이 구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걸 약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걸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6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원래 그러면 안 돼요. 6을 쓰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6분의 1 곱하잖아요. 이 6분의 1을 곱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6분의 1을 왜 곱하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각 면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각 면이 구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얘를 그러니까 색칠하고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 6을 칠해서 그러니까 색 6가지 중에 하나를 칠해가지고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예. 이 건너편은 5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얘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똑같은 색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6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바닥면에 누가 어디를 바닥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6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바닥면으로 보고 있는데 왜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보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것도 돼. 여기를 보면 안 돼? 그것도 돼. 그럼 바닥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6개잖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예요. 6배 더 생겼을 거니까. 그걸 내가 굴린다고 표현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바닥면이 여기를 볼 수 있고 또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여기를 볼 수 있고 또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여기를 볼 수 있고 또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쪽은 안 돼요? 안 되죠. 저쪽을 바꾸면 달라졌다는 건 사람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 이거는 이렇게. 맞잖아. 이 4개의 면만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짧은 쪽은 차이를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지금 이렇게 풀었다는 건 바닥면을 긴 거 4면으로 봤다는 얘기니까 4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를 바닥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닥이면 안 돼? 그것도 돼. 그럼 여기도 되겠네? 그것도 되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바닥면으로 보면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얘는 2분을 나눠야 되는 거죠. 바닥면이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제가 편하게 생각하라고 굴렸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더 불편한 모양이에요. 바닥면이 어디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여기 6가지 여기 5가지 4-1 팩토리얼 맞지 않냐? 그리고 얘는 3일, 2일 4팩 1팩이 아니다. 뇌가 없구나. 얘 4팩 2팩이죠. 이렇게 돌리니까 곱하기 2분의 1 아닌가 그러면? 맞아요. 그럼 앞에까지 2배니까 180 나오겠죠.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 같죠? 도형 어떻게 바꿔도 풀 수 있을 거죠 이제.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그런 표정인데?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 이해는 했는데 헷갈려요. 이해는 했지만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이해했는데 누가 다르게 말하면 맞는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래요. 좀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180개를 다 칠해가지고 진짜 같구나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믿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반론을 제기하는 상대방도 설득하려면 결국 뭐밖에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180개 만들었어. 우리 같이 봐볼까? 듣다 보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그래. 나도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이러면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 그래서 씨발 뭐지? 이 새끼 나 왜 이렇게 잘 속이지? 존나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찾아주는 행위를 내가 오랫동안 해왔겠지. 맞아? 지금은 좀 잘 찾는 편이고, 아까 가은이가 이상한 얘기했지만 금방 찾잖아? 잘 찾는 편이고, 그래도 나도 깜빡 속는 그런 내용이 있어. 되게 그럴싸해가지고 결국 찾긴 찾는데, 근데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인간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얘는 가르치는 애들이 아니잖아. 너는 그냥 올바른 방법을 기억하는 게 좋고, 응? 내가 얘기했잖아. 그 다른 시험들도 그렇지만 확통 시험이 특히 그런데 선생님 제 방법도 맞지 않아요? 이게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줄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20줄 해가지고 선생님 제 것도 방법은 맞는 것 같은데 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열심히 여기 계산 틀렸는데 찾아가 고쳤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당초에 뭘 했어야 돼요? 이 생각 안 했어야 맞는 거지. 그렇게 복잡하게 가고 계산도 틀릴 위험성이 있는 풀이를 선택 안 했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방금 쌤이 설명해 준 게 납득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다른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답이 나오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일 하죠. 네.